동물 곤충 자원 부분에 농장 동물 12개에 이어서 뒷부분 마저 하면서 그 다음 동물, 반려동물, 곤충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농장동물 활용 치유농업 시설 운영할 때 고려사항, 치유농장 운영할 때 고려사항, 치유농장의 생산공간하고 치유공간 분리, 치유 전문가 관련 시설 마련, 교육 지원 체계 마련, 대상자에 맞는 전문 치유 프로그램 개발 적용 연구 필요, 대상자에 맞는 치유에 대한 과학적 평가 지표 개발 적용, 동물보호법 준수,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준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마련, 물리적 외상 및 인수 공통 전염병을 포함할 것, 안전관리 지침에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들의 농장 방문에 대한 대안 마련, 농장 동물을 활용해서 치유농업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설, 프로그램, 인력, 운영관리, 안전 등 5가지 중점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 치유농업시설 고려사항, 시설, 프로그램, 인력, 운영관리, 안전, 시설, 프로그램, 인력, 운영관리, 안전. 첫 번째 시설. 시설은 실내 치유실 반드시 운영해야 되고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실외 실습장을 운영해야 되고 생산을 위한 시설과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치유 동물을 위한 높은 수준의 편의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인정된 치유 프로그램 문서화 운영. 인력은 치유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격 보유자 필수, 치유농업사, 응급처치 심폐소생 관련 자격 보유자, 교육 이수자 필수. 운영관리는 문서화된 지침과 규정을 마련, 개인정보 취급 매뉴얼 운영. 안전. 프로그램 활동 구성 시 위험성 완전 배제 검토, 위험물 관리 매뉴얼 운영,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 운영, 보험 및 관련 협약 필수, 안전 안내 또는 게시판 필수, 대피시설 필수. 5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시설 프로그램 인력 운영관리 안전. 시설 프로그램 인력 운영관리 안전. 자, 그러면 시설, 치유농업 시설 동물 활용해서 할 때는 고려사항 첫 번째, 동물 사육 공간과 치유 공간을 분리해야 된다. 다양한 인수 공통 전염병에 대한 문제로 일반인의 축산 농가 출입을 억제하는 추세다. 치유 농장 내의 사육 및 생산 공간과 분리된 별도의 치유실을 갖추어야 한다. 목장 내 사육 및 생산 공간을 거치지 않고 치유실을 출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동선이 확보된 시설이 필요하다. 대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장애인시설,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농장동물 활용 치유 농업시설 가이드라인에 보면 실내 치유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실내 치유실, 농장 내의 사육 및 생산 공간과 분리된 별도의 치유실이 있어야 되고 대상자가 목장 내 사육 및 생산 공간을 거치지 않고 치유실을 출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동선이 확보되어야 하고 소독시설, 캐비넷 전용 실내화, 전용 방호복, 응급약품, 세면대 이런 거 구비해야 되고 실내 치유실은 충분한 넓이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도구와 장비가 있어야 된다.
치유실에는 동물들의 휴식과 계류가 가능한 별도의 케이지가 있어야 하고, 치유농업 활동 동물은 기존의 사육시설과 분리된 별도의 사육시설에서 사육이 되어야 하고, 동물의 이동할 때 생산 사육시설을 거치지 않도록 동선이 설계되어야 하고, 치유실 및 치유농업 활용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적합성은 2년 주기로 시설 유지에 대한 재심사를 받아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치유실 및 치유농업 활용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적합성은 농장 인정 신청할 때 실사를 받아서 확인을 받고 인정된 농장은 2년 주기로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 2년 주기, 농장은 2년 주기로 인정을 받아야 돼. 실외 실습장. 실외 실습장은 장애인들을 위해가 편의시설이 구비되어야 하고, 실외 실습장 입 출입할 때 소독판과 분무 소독약이 배치되어야 되고, 응급상황 대비해서 응급약품을 구비한 보관대가 있어야 되고, 치유농업에 활용되는 동물과 생산 동물은 구분되어야 하고, 별도의 사육시설에서 사육이 되어야 한다. 실외 실습장도 적합성은 인정받고 나서 2년 주기로 재심사 받아야 된다. 실내 치유실과 실외 실습장은 모두 2년 주기로 재심사 받아야 되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장애인 대상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편의시설, 그리고 장애인 이동 체험에 대한 전용시설, 장애인용 화장실 별도 설치 있어야 되고, 안전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운영할 때 예측되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 안전 안내 또는 게시판 설치, 위험할 때 대피할 수 있는 시설,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 안전에 관련한 보험 및 관련 협약이 필수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치유농업시설 전문 인력 고려사항. 전문 인력은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된다. 교육이 분기별로 이루어져야 되고, 치유농업사는 지정 위탁기관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대상자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내용이어야 되고, 프로그램은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검증된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된다. 전문 인력은 대상자 평가 지표 선발 및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치유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평가 지표를 문서화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평가 지표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될 수 있어야 된다. 전문 인력은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된다. 가이드라인을 구비하고 참여 대상자에게 동물복지 준수의 의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가이드라인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적시 치유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활용 중인 동물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동물 교감 치료 과정에서 동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권장사항은 동물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잘 계획된 교육을 제공해야 되고, 동물을 낯선 환경에 보내지게 됨에 따라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려해야 되고, 길들지 않은 동물들은 동물 교감 치유 프로그램 활용을 하면 안 되고, 동물 훈련을 위해서
동물 복지 관점에서의 방법을 개발해서 거기에 적용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치유 프로그램에 동물 친화적인 장비와 시설이 계획되고 구축되어야 한다. 치유 농업 활용 소재로서 동물의 사육 관리에 대한 동물 복지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데, 사육 관리 일반적으로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로 하여금 갈증, 배고픔, 영양 불량, 불편감, 통증, 부상, 질병, 두려움,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동물의 섭성을 잘 이해하고 최대한 본래의 섭성에 가깝게 사육을 해야 되고,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 급수, 운동, 휴식, 수면을 보장해야 된다. 사육 환경은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크기여야 하고, 건강관리는 수의사에 의해서 정기 예방접종과 구축 및 건강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전염성 질병, 기생충, 이 등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안전관리에 잘 지켜야 되는데, 안전관리. 첫 번째, 대상자 안전관리. 대상자를 안전관리하는 것은 첫 번째, 물리적 외상으로부터 보호해야지. 예상되는 모든 위험에 대해서 주의사항 알리고 표지판을 만들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서 위험을 막고, 둘째, 동물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 문서와, 셋째, 시설물이나 장비, 기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지침 문서와, 넷째, 치유 프로그램 과정 중에 물리적 외상 발생 시 처치 및 대처 방법 매뉴얼 문서와, 그러니까 대상자 물리적 외상 막기 위해서는 주의사항 잘 알리고 표지판 잘 붙여주고 문서화를 3개를 해야 돼. 안전사고 예방 지침, 동물들이 물거나 핥히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럼 시설물, 장비, 기구 문서화, 물리적 외상 발생 시 처치 대처 방법 문서화. 대상자 안전관리의 두 번째, 인수공통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은 동물이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는 전염병인데, 인수공통전염병이 옮기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잘해야 돼요.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 코비드-19, 코로나, 사스, 메르스, 일본 내염 모기에 의한, 돈사 주변의 고양이가 옮기는 톡소플라즈마병, 찐득이가 옮기는 쯔쯔가무시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모낭충, 이런 것들 전부 찐득이가 옮기는 거. 그 다음 AI 조류 인플루엔자, 그 다음 개나 고양이 찐득이가 옮기는 개선충, 피부 곰팡이, 그리고 기생충. 기생충은 뭐가 있지? 돼지 갈고리 촌충, 조충병, 육구유청, 낭충증, 이런 기생충에 의한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해야 돼. 어떻게? 첫 번째, 손세척, 손소독. 치유실 및 전실의 관련 용품과 시설을 손소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비해서 동물 만지면 바로 씻어야 돼. 둘째, 치유 프로그램 활용하는 동물들로부터 옮길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지침 문서와, 셋째,
대상자로부터 치유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동물들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침 문서화. 그러니까 인수공통 전염병 막는 방법은 이렇게 많은 병들이 있었는데 메르스, 사스, 코비드, 일본 내염, 모기, 돈사 주변에 고양이가 옮기는 톡소플라즈마병, 찐득이가 옮기는 쩌쩌가무시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그리고 모낭충, 그리고 개고양이 찐득이가 옮기는 개선충, 그리고 기생충이 옮기는 거, 돼지 갈고리 촌충, 조충병, 육구유청, 낭충병, 낭충증, 그 다음 피부 곰팡이, 그 다음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 조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손세척, 손소독, 치유실과 전실에서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손소독을 잘하게 해야 돼. 그리고 문서화를 2개 해야 돼. 뭐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지침, 그 다음 대상자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지침, 문서화. 그 다음 가축을 보호해야 돼.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축 전염병 안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상자들의 농장 방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돼. 그게 뭐지? 대상자들로부터 가축을 보호하는 방법. 농장 내에 사육시설하고 분리된 별도의 치유실을 만들 것. 출입할 때 치유실 생산 공간하고 사육시설 거치지 않고 치유실을 출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동선을 마련할 것. 치유실과 분리된 별도의 전실을 마련할 것. 그 전실에는 대상자들의 신발, 의복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 손 닦는 세면대, 캐비넷 전용 실내화, 전용 방호복, 응급약품, 전용 실내화, 방호복 갖춘 후에 치유실로 이동하도록 동선을 마련할 것. 그 다음 치유실 장비하고 도구는 소독약의 살포가 가능한 재질로 구비할 것. 치유에 활용되는 동물과 생산동물은 구분할 것. 치유실하고 치유 활용 동물은 인접한 곳에 위치하도록 동선이 사육시설과 거치지 않도록 할 것. 입출이 시 충분한 소독을 할 것.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이동 동선에 철저한 소독을 할 것. 이렇게 해서 가축 전염병으로 예방해야 돼. 자, 그러면 농장동물 프로그램 소재, 활용하는 사례, 농장동물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례. 영국의 와일드 구스 루럴 트레이닝. 와일드 구스 루럴 트레이닝은 소규모 농장인데 농업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했어요.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육 훈련하고 치유 농업을 했는데 돼지나 가금류, 염소, 양 이런 것들 활용하여 프로그램 내용은 특별히 운영하는 프로그램 없고 계절에 따라서 다양한 농업 생산 활동, 즉 묘목 심기, 수확하기, 동물 관리 이런 것들을 했고 기간은 주 단위로 주 1회 또는 최대 3회까지 학예 기간에는 6주 프로그램을 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 지적장애인 학습부지나 일반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 정상 이수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농업 생산 활동을 진행을 했고 이러한 것은 교육훈련 중심형으로 운영을 했고 사회적 약자 대상
효과는 정서적 안정감. 학교 교육을 통해 경험할 수 없는 학습 경험을 획득해가지고 했고, 농촌 환경에 대한 정서적 안정감. 자, 두 번째, 네덜란드 온스보렌 게리프. 네덜란드 온스보렌 게리프 농장은 치유 중심형 농장으로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했고, 치매 노인을 위한 데이케어를 했어요. 활용한 자원은 동물과 식물, 동물은 닭, 토끼, 양, 소, 말, 염소. 프로그램의 내용은 말, 토끼, 양 돌보기, 사과 소스 및 잼 만들기, 소 돌보기, 감독하에 요리하기, 닭장에서 달걀 모으기, 그 밖에 다른 농장 일을 했어요. 기간은 1일 프로그램, 치매 노인 1일 프로그램. 그렇게 1일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제공하기도 하고 6주 후에 평가를 하고 했더니, 이거 할 때는 수입원은 네덜란드니까 치유 중심형이며 부가적으로 생산된 자원을 판매했다. 염소를 입양했다. 1년마다 일정한 가격을 내고 돌보기. 1년마다 일정한 가격을 내고 염소를 돌보는 거야. 대상자들이 돈을 내고 와서 돌보는 거지. 치유농장협회하고 제휴해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오스트리아 브루클러팜. 오스트리아 브루클러팜 농장은 동물고감 치료를 했는데, 활용한 자원은 농장동물 숙소, 내용은 농장동물 돌보기, 당나귀, 양, 말, 돼지, 닭, 고양이. 그래서 동물 교감 치료를 했고, 사회 취약계층 거주 프로그램을 했네. 동물 관리를 하기 위한 거주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했어요. 장기 거주. 그래서 참가자들의 숙소를 갖춘 대규모 농장을 준비를 했고, 그렇게 했더니 참가자들이 교육훈련 제공하고 신체 정서적 효과,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다. 수입원은 동물을 분양했고 후원금이었다고 하고 국가 보조가 있었다고 하고요. 효과적으로는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하고 여가와 레크레이션을 통한 삶의 질을 증가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반려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고, 대표적인 종류로는 개, 고양이, 새, 곤충, 햄스터, 물고기, 토끼, 기니피그, 돼지, 닭, 오리, 앵무새, 도마뱀, 이구아나, 사슴벌레, 금붕어 모두 가능한데, 같이 살고 있는 동물이니까 그 중에서 개, 고양이, 새는 우리 책에 나오는 거고, 곤충은 뒤에서 나올 거고, 햄스터와 기니피그를 포함했다고 해요. 우리 사업에서, 치유농업에서. 기니피그는 직과예요, 직과. 햄스터도 직과니까 설치류, 비단털 쥐약과. 기니피그와 햄스터는 둘 다 직과. 개는 객과의 포유류 동물로 약 400여 품종이 있고, 체온이 높아서 안을 때 따뜻하고 포근하고, 또
사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훈련이 안 되면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 형태적으로 보면 개는 땀샘은 피부에 없고 발바닥과 혀에 있다. 개의 땀샘은 발바닥과 혀에 있고 땅을 걸어 다니는 지행성이다. 개의 짖는 소리는 80에서 90dB 정도이고 굉장히 높고 어질러티, 민첩함 혹은 프리스비, 원반 이런 걸로 훈련을 한다. 우리나라의 진돗개, 삽살개, 풍산개, 제주견 이런 것들이 세계 애견연맹에 등록되어 있기도 하다. 개는 출생 후 3주 정도 되면 눈을 뜨고 조금씩 듣고 그러는데 보통 12주까지는 우리에서 6m 이상 벗어나지 않는다. 출생 후 3 내지 12주 정도 되면 사회화 시기라고 해서 3달 이전까지 다양한 사회화,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하는데 다양한 물건을 접해서 냄새를 맡고 탐색 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고 이 시기의 경험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그때가 3주에서 12주, 3달 때까지 사회화 시기. 그 시기에는 자기들끼리 점차 순위가 정해지고 그래서 복종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복종 훈련이 중요한데 보통은 초크체인 목줄을 이용해 가지고 주인의 경고를 전하는 훈련 도구로 주인이 직접 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반려견과 사람과의 관계는 특히 5주에서 6주, 그러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면 강해진다.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게 5주에서 6주, 2달 안 됐을 때. 그래서 다양한 사람과 접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고 젖설된 이후에 우리 밖에 특정한 지역을 배변 장소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6주까지. 배설 장소는 냄새를 통해서 강아지가 배설 장소로 계속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 냄새 없애버리면 못하나? 습성, 새끼를 돌보는 것 등 공동생활을 하고 암컷이 무리를 이루고 수명은 개는 보통 12년에서 16년. 암캐의 첫 성성숙 징후는 9개월에서 11개월이니까 1년 전에 나타나고 생식기가 팽창되고 할거나 점액성 분비물이 나타나고 암캐는 수컷을 접촉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감각. 개는 가장 예민한 감각은 후각이고 사람의 10만 배에서 10억 배까지. 청각은 사람보다 4배나 먼 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시력은 100m 정도 떨어진 주인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지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100m 떨어져 있으면 주인을 구분 못한다. 사육 환경. 출생 후 1 내지 2주 동안은 보온 상자의 온도를 30도에서 32도 정도 유지해주고 사령화 12주까지 사회화 시기의 강아지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이나 사람 소음 이런 거 다양한 환경에 접촉할 수 있도록 12주까지는 해주는 것이 좋다. 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분기에 1회 이상 구충제를 복용해 줘야 된다. 질병으로서는 첫 번째 전염성 간염. 이거는 사망률이 10%에 이르니까 예방법은 DHPPL 종합 백신을 적기에 맞아야 된다.
그리고 파보바이러스 감염증이라 그래서 개의 입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어린 강아지한테는 치명적이니까 파보 백신을 미리 접종해야 된다. 개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게 많아요. 전염성 간염을 막기 위해서 DHPPL 종합 백신, 그 다음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막기 위해서 파보 백신 미리 맞아야 되는 거, 그 다음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 감염되는 치명적인 법정 전염병으로 타액을 통해서 전파되어가 사람에게도 공수병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을 물으면,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물으면 병을 일으키는 건데, 철책선 인간의 오소리,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이 동물이 개나 소 등을 물어서 광견병을 일으키게 된다. 발병일로부터 일주일이면 죽게 된다. 만일 의심이 가는 개에게 물렸을 경우에는 물린 부위의 피를 짜내고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10일 동안 입원을 시켜서 광견병 여부를 검사를 하고 10일 동안 경과해도 개에게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광견병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광견병도 예방접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개한테. 전염성 기관지염, 이거는 캔넬코프라 그래서 기관지염이니까 기침을 많이 하는 거지. 캔넬코프, 급성호흡기 질병인데 이거는 감염된 개 오줌하고 직접 접촉하거나 오줌에 오염된 물과 접촉했을 때 전염이 되고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 어린 강아지에게 심한 증상이 일어나고 기침이 특징적인데 이것도 영양관리와 함께 예방접종이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개는 어떻게 해야 돼? 병이 4개가 있는데 다 예방접종하면은 예방할 수 있는 거야. 구충제도 분기에 한번 맞아야 되고 전염성 간염, DHPPL 종합백신,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파보백신, 광견병, 광견병 예방접종, 그리고 전염성 기관지염, 캔넬코프는 그것도 예방접종을 해줘야 된다. 실섭, 개 산책하기, 산책훈련하기 40분 정도 소요하고 산책하려 하는 것은 목표 인내력, 지구력 증가, 우울증, 의기소침 감소, 기억과 상기력 증가, 교감력 상승을 위해서 개와 산책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순서는 개에게 목줄과 준비물을 착용시키고 대상자는 개 뒤로 가서 1 내지 2m로 목줄을 잡고 개에게 더블 목줄을 착용시킨다. 개의 머리 쪽에 치유농업사가 서 있으며 개의 어깨띠 쪽에 붙어있는 짧은 가죽끈을 사용한다. 대상자와 개가 보조를 맞춰 천천히 걷거나 원을 그리며 걷거나 나무 사이를 걸으며 활동 및 치료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때는 필요한 도구는 활동 소재 개하고 더블 목줄이 있어야 되고 이거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일은 개물림 사고 그리고 개는 공격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의 공격성을 자극하는 행위를 금한다. 이렇게 하는 목표는 대상자 목표는 인내력, 지구력 증가, 우울증, 의기소침 감소, 기억이나 상기력 증가, 교감력 상승을 위해서다. 그 다음 두 번째, 개에게 책 읽어주기 약 30분 소요. 이것도 또한 인내력, 지구력 증가, 우울증, 의기소침 감소, 기억, 상기력 증가, 교감력 상승을 위해서 훈련하는 건데 시도하는 프로그램인데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동화책을 여러 권 준비를 해서 대상자에게 읽고 싶은 동화책이 있는지 물어보고 한 권을 선택하도록 한다. 대상자가 선택한 동화책의 글을 개에게 읽어주게 하는 것이지. 이때도 더블 목줄은 하고 있어야 되고 주의할 점은 개물림 사고 유의할 것, 공격성 작용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 개는 인내심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 개가 인내심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되고 치유농업사는 개 옆에서 응급상황 시 대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실습, 산책 가방 만들기. 50분 소요. 이것을 하는 것은 목표는 대상자의 주도성 정진, 공감 능력 정진을 위해서. 순서는 산책 가방을 만들고 메고 개와 산책하는 거다. 주도성 정진, 공감 능력 정진을 위해서 하는 거다. 다음은 고양이. 고양이는 고양이과 포유류인데 약 71종이 있대요. 고양이는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편하지만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교류가 어렵다. 그래서 사람과 정서적 교감이 덜 이루어진다. 체온이 따뜻해서 사람에게 포근한 감을 주고 나이 성별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상자에게 적용이 가능하지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예측하지 못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고양이는 발톱을 딱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이는 숨을 곳이 마땅치 않으면 이글루처럼 생긴 곳에 들어가 숨는데 사람이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나무나 높은 곳에 올라가 안전한 장소를 차지하고 고양이는 독립성이 강해서 혼자 두고 갈 수 있고 스스로 털 관리를 하고 배변 훈련이 필요 없다. 이때 편안한 곳에서 자는 것을 좋아하고 고양이 발톱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끝이 갈고리같이 휘어져 있어서 위험에 처했을 때 높은 곳으로 재빨리 올라갈 수 있다. 또한 높이가 높은 판에 체중을 실어 판을 발톱으로 끓는 것을 좋아한다. 발톱으로 막 끓는 것을 좋아한다. 고양이는 훈련을 가능하면 짧게 해야 된다. 고양이는 야행성으로서 단독으로 먹이를 잡고 먹고 번식은 계절 번식을 해. 연 2 내지 3회 번식을 하고 교미 자극 후 배란이 일어나는 교미 후에 24시간 이후에 배란이 일어난다. 임신기간은 약 65일, 토끼는 31일인데 임신기간 약 65일로 2달 정도 임신했다가 한 번에 4마리에서 6마리 새끼를 낳는다. 체온은 37도에서 39도로 사람보다 약간 높아서 추위에 민감하고 동물 가운데서는 지능이 높은 편에 속한다. 감각. 고양이 청각은 개보다 발달돼 있고 후각은 청각은 듣는 거는 개보다 더 발달돼 있고 냄새 맡는 것은 개보다 덜 발달돼 있다. 고양이는 안전한 장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육 환경, 높은 곳에서 쉬는 것을 좋아하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매달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반려묘의 고양이 가구는 수직 구조가 좋다. 혼자 사는, 사람과 함께 사는 고양이는 편하게 쉴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고양이는 질병이 모구증, 헤어볼 이런 게 있어요. 자기 털을 핥고 따듬는 습관이 있어서 털을 계속 삼켜가지고 그 털들이 모여서 야구공만큼 단단해지고 크기도 다양한데 그걸 모구증, 헤어볼이라고 하는데 설사, 변비, 잦은 구토를 하는데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털갈이처를 평소에 빗질을 자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안 줘서 털모를 많이 안 일어나게 해주고 수의사의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하다. 평소에 빗질 자주 해주고 그러면 모구증을 예방할 수 있다. 실습. 고양이 장난감 만들고 놀아주기. 고양이 장난감 만들고 놀아주기. 50분. 목표. 고양이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주며 주도성이 증진한다. 대상자의 주도성 증진. 고양이 장난감으로 고양이와 놀이 시간을 가지며 공감 능력 향상. 대상자의 주도성 증진과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해서. 순서는 프로그램 주제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 고양이 장난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고양이는 장난감, 낚싯대 모양 장난감, 바닥에 고정하는 장난감, 움직이는 장난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낚싯대 모양의 장난감 만드는 순서, 쥐 모양의 작은 인형에 네임펜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고양이를 위한 글을 써서 예쁘게 꾸민다. 인형에 깃털 혹은 방울을 달아준다. 인형의 낚싯대 모양의 막대를 본드로 연결해준다. 그러면 낚싯대 모양 장난감이 된 거지. 그리고는 완성된 장난감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고양이와 함께 장난감 놀이를 한다. 장난감 놀이할 때 주의할 사항은 장난감을 몸쪽으로 하지 말 것. 왜냐하면 막 덤비니까 고양이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장난감으로 고양이를 치지 말 것. 장난감 본드가 굳어서 왕선이 되면 고양이와 함께 장난감 놀이를 한다. 그리고 나서는 고양이에게 노느라 고생했다고 물하고 간식을 주고 쓰다듬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리고 활동이 끝나면 활동하니까 어땠는지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안전유의사항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장난감 만들 때 본드 접착력이 약하다면 글루건으로 고정을 하는 게 필요하고 고양이와 장난감으로 놀이를 진행할 때 대상자 몸쪽으로 장난감을 끌어당겨서 고양이 발톱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활동 팁. 고양이와 놀 때 흥분해서 옷에 고양이 발톱이 걸릴 수 있으니까 팔토시나 앞치마를 입는 것도 좋겠고 고양이가 물과 간식을 먹지 않더라도 고생했다며 쓰다듬어 주기, 말하기 이런 것은 표현을 하는 것을 권한다. 그러면 주도성을 정진하고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은 새. 새는 온혈난생이다. 난생이라는 소리는 알을 낳는다는 뜻이고 취소성,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둥지를 지킨다. 새는 온혈난생 취소성을 갖고 있다. 척추동물의 한 강이다. 새는 약 9,000종이 있고 우리가 많이 가까이 하는 새는 앵무새, 구간조, 십자매 이런 것들이 있고 새는 색깔이 아름답고 공간적으로 사육이 쉽고 길들이기도 용이하고 소리를 통한 치유 효과를 볼 수 있다. 털이나 배설물에 의한 천식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새는 형태학적으로 앞다리는 날개로 변형되어서 날 수 있고 입은 부리로 되어 있어서 손을 대신하는 구실을 한다. 온몸이 깃털로 덮인 온혈동물이다. 깃털은 체온을 유지하고 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꼬리 꽁지깃은 균형과 방향을 잡는 데 역할을 한다. 카나리아 새는 소리가 아름다웠고 거기에는 문조, 인꼬, 금화조, 호금조, 꽁류 이런 털의 색채가 아름다운 편이고 구간조, 앵무류, 인꼬 이런 거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또 사람이 길들이기가 쉽고 손놀이개용으로 활용하는 새는 문조, 인꼬, 모란앵무, 왕관앵무 이런 것들이 있다. 새는 카니발리즘이 있어가지고 막 공격해서 깃털을 막 뽑아버려요. 다른 새들을. 섭성, 개의 수명은 야생에서 3년에서 5년 살고 앵무는 야생에서 약 7년, 부엉이는 약 20년까지 산다. 부엉이와 올빼미의 차이는 귀가 있고 없고의 차이. 새는 하늘을 나는 능력 수천 킬로미터까지 이상 가능하고
이동해 계절을 따라 옮겨 다니는 새를 철새, 옮겨 다지 않고 한 지역에만 사는 새를 텃새라고 한다. 먼 이동을 위해서 한 곳에 잠시 머무르는 새는 나그네 새라고 한다. 감각. 새는 망막 내 시신경이 발달해 있어. 시력이 제일 발달돼 있고 후각이 제일 발달돼 있는 개. 청력이 발달되어 있는 고양이. 그 다음 시력이 발달되어 있는 새. 순간적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시력이 좋아서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새는 두 가지 방식으로 소리를 내는데 경계음, 콜, 경계음은 나라 위험이 있을 때 알리는 소리고, 짧고 간단한 소리, 지저김, 송, 이거는 번식기에 이성을 유혹할 때 내는 루루루루루루루루 예쁜 다채롭고 복잡한 소리를 낸다. 번식기에만 들린다. 사육환경. 새는 사육장 온도를 15도 이상을 유지시켜줘야 되고, 추운 겨울이라도 1조 시간은 사육조의 번식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남향 또는 동남향에 가장 이상적이다. 새 사육장은 남향 또는 동남향, 1조 시간은 중요하니까 조류사 내부까지 채광이 되는 곳이 좋다. 새 사는 집이 채광이 안에까지 들어오게 한다. 빛이 중요해요. 새는 1조 시간. 새의 둥우리 입구는 사람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바닥으로부터 3분의 2 정도의 높이가 좋고, 횃대를 설치해서 쉴 수 있게 해주고, 횃대의 굵기는 새가 발가락으로 쥐었을 때 앞뒤 발톱이 닿을 듯 말 듯 한 것이 가장 적절하다. 새의 질병은 탈모증. 탈모증은 근침 번식에 의해 가지고 잘 생기고, 근침 번식을 피해야지 되고, 그래야지 해결할 수 있고, 식모증. 식모증은 자해하는 건데 자신의 털을 자해 수준으로 뽑는 거지. 카니발리즘. 식모증, 자해. 자신의 털을 자해 수준으로 마구마구 뽑아. 이거는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어.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영양 결핍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적시 개선해 줘야 된다. 곤충, 동물 곤충 자원 중에서 곤충 소재. 곤충은 약 100만 종에 이르고 곤충 자원이라고 한다. 인섹트 리소스. 곤충은 어린이들도 만지고 상대할 수 있는 동물이 바로 곤충인데, 곤충은 뼈가 없는 대신에 피부가 딱딱한 외골격으로 뼈대를 대신하고 있다. 외골격. 몸은 머리, 가슴, 배로 나눠지고 6개의 다리가 머리, 가슴, 배 중에서 가슴의 3마디에 한 쌍씩 위치하고 있다. 머리에는 수많은 난눈이 모여서 이루어진 겹눈이 한 쌍씩 있고 한 쌍의 더듬이가 있다. 곤충은 한 사리가 어떻게 되냐면 알에서 애벌레로,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얼음벌레로. 애벌레를 유충 혹은 약충이라고 하고 얼음벌레를 성충이라고 할 때 알에서 애벌레로,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얼음벌레, 성충이 탈바꿈을 하는 것을 한사리 완전 변태라고 하고, 그 중에서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불완전 변태라고 한다. 불완전 탈바꿈. 완전 탈바꿈을 하는 알에서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얼음벌레로 바뀌는 것은 호랑나비, 누에, 장수풍뎅이, 딱정벌레. 그러니까 누에, 호랑나비, 장수풍뎅이, 딱정벌레는 완전 탈바꿈, 번데기가 다 있고,
불완전 탈바꿈을 하는 알에서 애벌레에서 바로 얼음벌레가 되는 것은 왕귀뚜라미, 노린재, 메뚜기 이런 것들은 불완전 탈바꿈을 한다. 번데기가 없다. 정서곤충. 정서곤충이 뭐냐 하면 국내 곤충산업법에 의해서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한 곤충이 약 156종이 있는데 그 중에는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용곤충, 약용곤충, 학습, 애완곤충, 사료용곤충 이런 것들이 있다. 하긴 사과밭에 가니까 화분매개 곤충 푼다고 그랬잖아. 그런 거. 이 중에서 학습 애완곤충으로 유통 또는 판매가 가능한 곤충을 정서곤충이라고 한다. 뭐라고? 학습 애완곤충. 여러 가지 중에서 식용곤충, 약용곤충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정서곤충이란 학습 애완곤충으로 유통 판매가 가능한 것을 정서곤충이라고 한다. 정서곤충의 정의는 인간의 심미적 활동인 문학, 예술, 관광, 레저, 취미활동 및 문화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곤충 자원이다.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심미적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곤충 자원을 정서곤충이라고 한다. 이는 기르며 관찰하는 애완용, 과학학습용, 곤충 생태원의 체험 관람용, 지역의 행사용, 이벤트용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것을 전서곤충이라고 하고 이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학습 애완곤충을 말한다. 정서곤충은 조건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1차 객관식 문제 나왔던 거 지금 나오는 것은 약술 문제였으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정서곤충의 조건. 약술. 첫 번째, 위험하거나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질병이나 감염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외형적으로 매력적인 무늬나 색상 등 자원성이 있으면 좋다. 네 번째, 돌보는 과정에서 먹이를 조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한다. 다섯 번째, 사육법이 알려져 있거나 표준화된 사육법이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우리의 생활과 관계가 있거나 역사 문화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좋다. 일곱 번째, 사람들에게 선호도가 높거나 이미지에 친근감이 있으면 좋다. 정서곤충의 조건. 첫 번째, 위험하거나 고약한 냄새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되고, 질병 감염. 세 번째, 외형적으로 매력적인 무늬나 색상, 자원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돌보는 과정에서 먹이를 조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하고, 다섯 번째, 사육법이 알려져 있거나 표준화된 사육법이 개발되어 있으면 좋고,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 우리의 생활과 관계가 있거나 역사 문화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좋다. 일곱 번째,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거나 이미지에 친근감이 있으면 좋다. 다시 요약하면 냄새가 없고 냄새 없고 안전해야 되고 자원성이 있어야 되고 먹이가 조달하는 것이 인공사료가 있어야 되고 사육법, 역사 문화적 선호도, 친근감이 있어야 된다. 자, 다시 요약해보면 곤충은 정서곤충 조건이 뭐야? 매력적인 자원이 좋아야 돼. 자원이 매력적인 무늬나 색상 자원이 있으면서 냄새가 안 나면서 안전해야 돼. 그리고 먹이 조달하는 게 어렵지 않고 사육법이 개발돼 있어야 돼. 그리고 역사 문화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선호도가 높거나 이미지에 친근감이 있는 것이 좋겠다. 정서곤충 이용의 장점. 다양하고 크기가 작아서 돌보는 공간에 제약이 없고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키울 수 있고 위험이 적고 사육이 용이하고
짧은 기간 내에 한 사리 과정을 모두 관찰할 수 있다. 성장 속도가 빨라서 한 사리 과정을 모두 관찰할 수 있다. 곤충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감각 자극을 이용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근데 정소곤충의 단점은 뭐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개체별로 수명이 짧다. 정소곤충의 종류. 정소곤충의 종류 여러가지 있는데 우리는 왕깃두라미, 호랑나비, 누에나방, 장수풍뎅이를 공부하겠어요. 유통 판매 가능한 곤충에는 잠자리목, 사마귀과, 대벌레, 메뚜기, 여치, 귀뚜라미에는 왕귀뚜라미, 쌍별귀뚜라미가 있고, 그리고 수소 노린재, 뱀 잠자리, 수소 딱정벌레과 여기 물매미가 여기 들어가나? 딱정벌레,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꽃무지, 반딧불, 거저리, 그 다음 하늘소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쌍별 귀뚜라미, 왕귀뚜라미, 귀뚜라미하고 호랑나비하고 누에하고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장수풍뎅이하고를 공부하겠어요. 정소곤충의 특징. 왕귀뚜라미는 이건 객관식 작년에 나온 거. 곤충은 전부 다 시험 문제야. 작년에 곤충에서 많이 나왔나봐. 정소곤충의 특징 객관식. 왕귀뚜라미는 불완전 탈바꿈, 주요 먹이는 잡식성 인공사료, 한 살이 약 90일, 아동 노인 다 가능하고, 호랑나비는 완전 탈바꿈, 기주식물, 운양과 식물을 먹고, 좀 크면 애벌레 때는 기주식물, 운양과 먹고 성충되면 인공사료 먹고, 호랑나비 한 살이 약 40일. 누에는 완전 탈바꿈, 왕귀뚜라미 빼놓고 난 완전 탈바꿈이니까 누에는 완전 탈바꿈, 애벌레 때 뽕잎 먹고 인공사료 먹고 성충돼도 한 살이 약 45일. 장수풍뎅이 완전 탈바꿈, 애벌레 때 발효 톱밥 먹고 성충되면 곤충 젤리나 인공사료 먹고 한 살이 약 180일이니까 6개월. 장수풍뎅이 6개월, 누에 45일, 호랑나비 40일, 왕귀뚜라미 90일. 기주식물, 운양가식물 먹는 거는 호랑나비, 누에는 뽕잎 먹고, 장수풍뎅이는 톱밥 먹어요. 왕귀뚜라미 아무거나 다 먹어. 잡식성이에요. 뭐 먹는다고? 호랑나비는 운양가식물, 누에는 뽕잎, 장수풍뎅이는 발효 톱밥, 곤충 젤리. 첫 번째, 왕귀뚜라미. 왕귀뚜라미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왕귀뚜라미는 가을을 대표하는 소리곤충이고, 수컷이 날개를 비벼대는 소리는 조용하면서 아름다워서 소리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옛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곤충 자원이다. 그리고 역사 문화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용도로 사용된 기록이 있어서 적절하다. 왕귀뚜라미. 귀뚜라미는 회상곤충, 마음의 위로를 하는 역사 문화적으로 친근한 마음을 위로하는 자원. 생태적으로 보면 알에서 애벌레에서 얼음벌레로 바로 바꾸고 번데기가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 탈바꿈. 땅속에서 알 상태로 6, 7개월 보내고 봄에 부화를 하면 얼음벌레는 8월에서 10월경에 걸쳐서 나온다.
귀뚜라미는 여름에 나오네. 8월에서 10월까지 나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그래서 약 90일 살지만 사실은 땅 속에서 알 상태로 6, 7개월을 지냈어. 왕귀뚜라미는 우는 소리는 수컷만 내고 있어요. 왕귀뚜라미는 귀뚜라미과이고 크기는 20에서 26cm. 사육 조건, 왕귀뚜라미는 실내 온도 25도, 상대 습도 50%. 이것도 작년에 문제 나온 거지. 실내 온도 25도, 한살이 기간 90일, 상대 습도 50%. 1일 중에 16시간만 밝게 해서 사육한다. 먹이는 잡식성인데 치유를 목적으로 소규모로 키울 때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빵, 과자 막 이런 것도 물고기 사료를 먹어도 되는데 대량 사육할 때는 어분과 밀기후를 1대3으로 섞어서 무, 당근, 채소를 썰어서 준다. 왕귀뚜라미는 무도 먹고 당근도 먹고 잡식성이니까. 호랑나비는 운양가 식물, 누에는 뽕잎, 장수풍뎅이는 톱밥. 자, 왕귀뚜라미는 짝지 굽기 후에 산란할 장소로 프로랄폼, 초록색 스폰지 있잖아. 프로랄폼을 육면체 3 곱하기 3 곱하기 9cm로 잘라가지고 사육통 안에 넣어주면 거기에다가 산란을 해요. 사육할 때 주의사항, 중요. 왕귀뚜라미 사육할 때 사육통 안에 수컷만 키울 경우에 서로 영역 다툼이 심하기 때문에 암컷을 적정 비율로 넣어주는 게 좋다. 암컷이 3마리 있으면 수컷을 4마리 정도 넣어줘야지 안 싸우고 잘 지낸다. 왕귀뚜라미 치유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살아있는 곤충에게 먹이를 주고 돌보는 활동을 해서 우울감 해소, 불면증 감소 이런 프로그램을 해주면 좋고, 그렇게 했더니 우울지수가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인지기능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우울감 해소, 불면증 감소. 마음을 치유하는 왕귀뚜라미 이런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면 안녕, 만나서 반가워. 그 다음 회차는 왕귀뚜라미야 우리 친해져 볼까? 3회차 왕귀뚜라미야 내가 돌봐줄게. 4회차 너와 함께해서 행복했어?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 귀뚜라미는 한 살이가 약 90일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어떻게 되는가? 4주. 90일 살면은 3달인데 프로그램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 한 달.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설문조사, 신체검사, 혈액검사, 타액, 알파 아밀라제, fMRI, 영상 촬영을 했더니 우울지수 감소, 삶의 질 증가, 스트레스 감소, 인지기능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호랑나비. 호랑나비는 나비목의 한 종류로 나비의 전생의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 살이가 짧아. 호랑나비는 40일이야. 40일. 나비의 전생의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애벌레 모습은 애벌레는 겉모습이 새똥처럼 보이게 하는 의태행동 단계를 지나서 초록색 잎과 같게 보이는 보호색 단계로 성장하는 변화무쌍한 모습. 그 다음 냄새뿔을 이용한 자기 보호활동 등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먹이 식물을 확보하기에도 용이하고 그래서 치유자원으로 활용도가 높다. 호랑나비 의태행동 단계, 보호색, 그 다음 냄새뿔 이용한 자기 보호활동, 먹이식물 확보하기 좋고 이런 게 있다. 생태적 특성. 호랑나비는 알, 애벌레, 번데기, 얼음벌레, 완전 탈바꿈 곤충. 3월에서 10월 사이에 호랑나비가 나타나는데
뒷날개 끝쪽에 붉은 점이 특징이다. 뒷날개 끝쪽에 붉은 점이 있어요. 호랑나비라는 뜻이지. 호랑나비는 유충의 먹이인 운양과 식물의 알을 낳는다. 운양과 식물은 탱자나무, 초피나무, 시나무, 감귤나무 이런 것들이지. 그렇다. 호랑나비 애벌레는 오령까지 존재하며 오령에서 몸색이 초록색으로 완전히 바뀐다. 호랑나비 번데기로는 약 10일 정도 있다. 호랑나비는 실내 온도 25도에서 28도, 상대 습도 50%, 귀뚜라미하고 똑같네. 광주기는 하루 24시간 중에 16시간을 밝게 해서 사육한다. 귀뚜라미는 16시간. 똑같네. 아니다. 귀뚜라미는 16시간, 호랑나비는 14시간이네. 애벌레의 먹이 식물은 운양과 식물 가운데 루타를 화분에 키워서 호랑나비 알을 붙여 사육한다. 호랑나비는 번데기가 됐을 때 일반 냉장고에서 약 1년까지도 저장이 가능하고, 그 저장하다가 상온에 25도에 보관하면 약 10일 후면은 호랑나비로 변한다. 우화한다. 호랑나비는 꿀을 빨아먹잖아. 얼음벌레는. 그래서 꿀물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좁으면은 짝짓기를 안 해요. 사육할 때 주의사항 중요. 호랑나비의 천적으로는 기생벌과 기생파리가 대표적이다. 오령 애벌레 시기에 감염돼 가지고 번데기가 되었을 때 구멍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외에서는 매우 촘촘한 망을 이용해서 호랑나비 애벌레를 사육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이렇게 매우 촘촘한 망을 이용해서 호랑나비 애벌레를 사육하지 못하고 기생하는 벌과 기생파리한테 감염이 되면 번데기가 되고 나중에 구멍을 뚫고 나온다. 기생벌하고 기생파리가. 네. 호랑나비 치유 프로그램은 어떻게 쓰지? 곤충 돌보기를 중심으로 해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정서적 지지, 책임감, 생명 존중 의식,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호랑나비를 쓸 수 있다. 정서적 지지, 책임감, 생명 존중 의식, 사회성 향상.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호랑이와 함께 날자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4번 했대요. 호랑나비는 40일 사니까 4번을 했으면 딱 한 달 다 썼다는 소린데 1회차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나비, 2회차 나비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3회차 걱정하지만 내가 돌봐줄게. 4회차 호랑나비야 함께 날자. 이런 프로그램을 했더니 효과를 측정해 봤더니 설문조사, 타액, 알파 아밀라제, 혈압, 심박동 검사 이런 걸 했더니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주관적 행복감이 증가하고 우울지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3번째 누에. 누에는 누워있는 벌레라는 말이 변해서 누에라고 만들어졌다. 천충이라고도 불렸는데 인간을 위해서 하늘이 내려준 기항곤충이라는 뜻이다. 어르신들은 누에가 뽕잎을 먹을 때 나는 소리가 마치 비가 내리는 소리와 같았다. 그래서 추억을 회상하는 데도 활용이 된다. 누에는 아레스 애벌레, 그 다음 번데기, 그 다음 얼음벌레로 성장하는 완전 변태. 약 40일을 한 사리로 하고 있고 45일인데
약 45일, 40일을 한사리로 하고 있고 실을 뽑는 대표적인 곤충이고 몸 내부 소화관의 양측면에 실샘이 한 쌍으로 존재하고 있다. 누에는 뽕잎만 먹기 때문에 뽕잎이 충분히 있을 때 사육해야 되고 고치가 되기 위해서는 1500미터 내외의 실을 뽑아서 고치를 짓고 그 속에서 번데기가 된다. 그 번데기가 돼서 약 일주일이 지나면 나방이 고치를 뚫고 나와서 짝짓기를 한다. 사육 조건. 누에는 고온다습한 곳 26도에서 27도, 습도가 90% 조건이 좋고 일령대에 1년에서 3년까지 약 11일이 소요된다. 누에는 깨끗한 자리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자리가리, 똥가리를 해줘야 되고 이때 누에를 손으로 직접 옮기는 것보다 애누에가 통과할 수 있는 망을 덮고 그 위로 뽕잎을 올려놓으면 누에가 스스로 이동을 해간다. 큰 누에는 4령에서 5령을 큰 누에라고 하는데 5령 누에는 뽕잎을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뽕잎을 가지채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번데기가 되려는 누에는 익은 누에라고 하고 익은 누에는 뽕잎 밖으로 돌아다니며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또 약간 어두운 곳을 선호한다. 그러다가 누에 사육통에 지피나 잎나무 따위로 만든 섭을 올려놓고 뚜껑을 닫아서 어두운 곳에 놓으면 고치를 짓고 번데기 방을 만든다. 고치를 지을 때는 약 23도에서 습도 70% 정도 유지가 되면 고치를 짓고 약 15일 후에는 얼음벌레로 변한다. 고치를 뚫고 나온다. 나방이 되면 짝짓기를 하는데 산란하는 수는 약 500개 정도이다. 사육할 때, 누에 사육할 때 주의할 사항. 누에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그늘진 곳에서 사육해야 하고 먹이로 주는 뽕잎은 시들지 않게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을 해야 돼. 영이 바뀌기 전 애벌레가 잠을 잘 때는 절대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 그런 누에를 어떻게 치유 프로그램에 활용을 하지? 누에는 생명의 소중함, 책임감, 함께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사례를 보면 누에와 함께 놀자 프로그램 4번씩 한 건데 1회차 누에야 너는 누구니? 2회차 누에야 뽕잎 줄게. 3회차 너 먹보대장이구나. 4회차 내 친구 누에 이야기.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고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설문조사 타익 알파 아밀라제를 했는데 결과는 스트레스가 감소했고 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이 증가했고 곤충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자, 장수풍뎅이. 4번째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곤충이고 곤충 돌보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데 키우는 방법이 잘 알려져 있고 시중에서 구하기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많이 활용한다. 세트로 팔아요. 장수풍뎅이. 생태적인 특성을 보면 알, 애벌레, 번데기, 얼음벌레 완전 탈바꿈 곤충이고 라이프 사이클을 전체를 관찰할 수 있어요. 장수풍뎅이는 얼마 동안 살지? 장수풍뎅이의 수명은 약 6개월, 180일. 1년에 한 번 그렇게 돌고 얼음벌레는 5월에서 8월경에 본다. 얼음벌레는 야행성으로
밤에 참나무 진의 나라와 수컷끼리 자리다툼을 하기도 한다. 낮에는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쉬어요. 애벌레로 지내는 기간이 5개월에서 11개월인데 3년까지 존재하고 이 시기에 남수 구별이 가능하고 번데기는 약 2 내지 3주, 어른벌레 기간은 3개월 정도. 그러다가 알은 10일에서 15일 정도 지나면 유충으로 부화한다. 장수풍뎅이는 알에서 애벌레로 바뀌는데 2주, 알에서 2주, 애벌레에서 약 5에서 11개월, 번데기로 3주, 어른벌레, 성충 3개월 정도 살아가지고 보통 평균 6개월 정도 산다. 유충 애벌레 때는 참나무 발효 톱밥을 먹는다. 사육 조건. 장수풍뎅이는 톱밥 수분 함량 60%, 광주기는 24시간 중에 8시간 밝게 해주기. 16시간은 어둡게 사육을 해야 된다. 갓산란한 알은 백색의 타원형 모양을 하고 있고 사육통에 분변이 3분의 1 이상 차게 되면 분변만 걷어내고 새로운 톱밥을 추가해줘야 된다. 애벌레가 톱밥 속에서 번데기 방을 만든 후에 번데기가 되는데 이 시기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질 곳에 보관해서 최대한 충격을 주지 않고 눈으로만 관찰해야 된다. 어른벌레가 되면 사육통에 넣어주면 1주 이내로 교미를 하고 교미하고 3주가 지나면 암컷이 산란을 한다. 어른벌레의 먹이는 곤충용 젤리를 넣어준다. 장수풍뎅이는 뒤집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일어날 수 있는 놀이목, 먹이목이라고도 하고 먹이접시라고도 하고 놀이목을 추가해주면 좋다. 나무 똥아리 요만한 건 넣어주면 좋다. 사육할 때 주의사항은 먹이가 되는 발효 톱밥은 날파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생육에는 문제가 없지만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톱밥을 햇볕에 잘 말려주거나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면 그것이 중요하다. 자, 지금까지 동물과 곤충에 대해서 했는데 치유 효과와 연구는 어떤 것이 있었나 한번 보자. 동물 자원의 경우에 동물은 치료를 위한 사회적 윤활제, 신뢰감 향상, 감정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 첫 번째, 동물 자원의 역할. 동물 자원의 역할을 보면 첫 번째, 동물 자원의 차별성. 다른 대체 요법들보다 동물은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동물은 대상자의 신체적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생활 형태를 촉진하고 사료를 주고 돌보는 것을 포함해서 일상적인 관리를 통해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선행 연구들 보면 정신분열, 우울증, 성격장애 이런 정신적 문제를 가진 환자들과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다. 동물의 역할. 동물의 역할에서 보면 첫 번째, 치료를 위한 사회적 윤활제 역할. 동물은 대화를 시작하거나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잔물결 효과라고 한다. 동물의 존재 자체가 안정감을 주고 신뢰감을 정진시키는 거지. 동물 존재 자체가 안정감을 주고 신뢰감을 정진시킨다. 그런 것을 잔물결 효과, 대화를 시작하거나 이어주게 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신뢰감 향상. 동물들은 방문객에게 열광적으로 환영을 한다. 그래서 신뢰감을 쌓게 하고, 세 번째,
감정의 촉진제. 정신건강에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있는데 인간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고 다양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동물들은 웃음에서 슬픔까지 모든 감정을 유도해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노는 앵무새나 장난을 치는 강아지는 언제나 미소를 자아내게 할 수 있다. 동물들은 익살스럽거나 장난스러운 상황에 편입시키는 경우 대상자들은 즐거워하며 웃게 되고 이런 경우 웃음으로 인해 치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어려운 치유 경과를 보내는 경우 개, 고양이, 토끼 등과 같은 동물을 안거나 쓰다듬어 줌으로 인해서 대상자는 신체적으로 더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위로를 받는다. 감정의 촉진. 네 번째, 부드러운 환경을 제공한다. 동물들이 동물들을 위해서 가벼운 음악이나 조명 그리고 분위기 조성은 편안한 안정감을 주는데 동물들이 이런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고 부드러운 환경을 제공해주고 예를 들어 수족관을 보고 있는 치과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더 편안하게 느끼고 물고기가 조화롭게 헤엄치는 것을 보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마음을 느긋하게 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물들은 어떤 효과를 가진다고 역할을 치료를 위한 사회적 윤활제 역할, 신뢰감 향상, 감정의 촉진제, 부드러운 환경을 제공한다. 동물은 치료를 위한 사회적 윤활제, 신뢰감 향상, 감정의 촉진, 부드러운 환경을 제공한다. 자, 그러면 대상자 특성에 따라서 동물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는가? 아동의 경우에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 근면함과 역량을 개발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유아기 어린이에게 지속적인 유양과 무조건적인 즐거움과 온정을 제공해준다.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어린이가 공감 능력, 자존감, 사회적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고되고 있다. 아동들이 동물을 관리해주고 지원을 받는 경험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행동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봤더니 아동들이 흔히 개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아동의 경우에 공감 능력과 자존감, 사회적 대처 능력이 뛰어나지더라. 행동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더라. 청소년의 경우에 10대는 많은 신체적 사회적 변화를 겪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이 매우 깨지기 쉬운 시기인데 동물을 통해서 안정감을 받음으로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10대가 있는 가족에게 반려동물을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고등학교 학생하고 반려동물을 연구를 했더니 반려동물을 키우는 학생이 훨씬 독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사회적 관계에 익숙해지더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 때는 주체성 확립하는 때니까 동물을 키우는 것이 청소년이 훨씬 독립적이고 사회적 관계를 익숙하게 한다는 거네. 그 다음 성인은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성인은 확장기, 혈압 저하,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있다. 움직이게 하니까 성인은 동물을 반려견을 키우면 예를 들어서 신체적 운동을 하게 하니까 혈압 저하,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 그리고 삶의 의욕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건강을 향상시키더라. 노인의 경우에는 동물을 같이 키우니까 긍정적인 관계를 확보하는 데 유용하고, 동물의 양육이나 사육 경험이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고 동물의 존재로 인해서 생기는 장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고, 인지 능력, 외로움, 고독함을 덜어주는 것을 연구 결과를 볼 수 있다. 반려동물과의 산책을 통해서 신체적 건강이나 체력도 강화를 하는 것을 보고받고 있다. 5번째, 병원 환자. 동물과의 교감이 언어장애, 기억력장애, 그리고 운동능력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동물들이 환자들의 관심을 여러 곳으로 환기시키기 때문에 통증, 근심, 과다활동 또는 고혈압 환자에게 유익하다. 병원 환자들에게 동물을 언어장애, 기억력장애, 운동능력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방문자 외에도 사회적 교류를 향상시키더라. 동물은 자의식이 강한 환자에게도 유익하다. 교감이 되고 난 다음에 더 행복해지고 덜 외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아픈 사람을 다룰 때는 동물원성 감염증,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고, 면역 반응이 억제된 암 환자,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는 발병하게 되면 에이즈로 진행하는 면역 체계를 파괴하니까 이런 암 환자나 HIV, 에이즈 진행되는 환자에게조차 걱정만큼 치명적이지 않다는 보고가 있다. 자, 그러면 동물자원의 치유 효과 기전을 보자. 동물자원의 적용 원리. 동물과의 교감은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이완 반응을 유도하는데, 이러한 반응으로 의료적 이점과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동물이 주는 동반감과 심리적 안정 효과는 또 동물이 접촉 자극의 이점, 상호 교감의 증가, 놀이 활동, 상호작용, 교감 활동, 의료적 이점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결과 동물 자원의 치유 효과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때 신체적, 인지적, 심리, 정서적, 사회적 효과를 나눠보면, 동물 자원은 첫 번째 신체적 효과, 호르몬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 옥시토신, 도파민, 프롤락틴, 페닐틸라민, 베타 엔돌핀 같은 감정에 이로운 신경화학 물질,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 옥시토신, 도파민, 프롤락틴, 페닐틸라민, 베타 엔돌핀. 그로 인해서 상호작용, 신뢰작용, 공격성 감소, 공포와 걱정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신체적으로 그 다음 근육운동과 발달. 동물하고 같이 놔뒀더니 어떻게 신체적으로 동물 사료주기, 빗질하기, 돌보기 이런 것들을 했더니 소근육 발달, 중대형 동물과 교감을 하면 대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더라. 그 다음 이완 반응.
동물과의 교감 활동은 스트레스 감소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돼서 혈압 강화, 심박수 감소, 호흡수 감소, 이완 반응 나타냈고, 그 다음 접촉 이점,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있어서 쓰다듬는 행동을 하니까 접촉 자극에 의해서 뇌 자극 및 긴장의 이완, 근심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고 왔고, 통증 감소 효과, 기분을 좋게 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결과적으로 진통제 약물 처치의 필요성을 줄여주더라. 자, 두 번째 인지적 효과. 언어 발달 향상, 어휘 구사 능력이 늘어나더라. 언어 발달이 지체되는 아동이나 우울증, 대인관계 어려운 사람에게 효과가 있더라. 기억력 향상. 동물과의 교감은 특히 교감 활동은 동물 이름 부르기, 신체 부위 말하기 등과 같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상관리, 예를 들면 먹이 주기, 손질하기, 목욕시키기 이런 것들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더라. 그래서 노인성 치매 같은 경우에 동물은 인지적 촉매 역할을 한다. 세 번째, 회상기회. 동물과의 추억과 기억을 회상할 수 있게 해서 기억력을 향상시켜준다. 그 다음 교육효과. 동물을 키우면 지식 진보에 의해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생명에 대한 존중감, 감정이입인 공감을 갖게 되더라. 자, 그 다음 인지적 효과, 회상 교육 효과, 공감, 심리정서적 효과. 심리정서적 효과, 비밀 보장에 대한 신뢰, 동물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경우에 믿음이 있는 거지. 과제 수행을 통한 성취감 획득. 동물 관리하기, 먹이주기, 빗질하기 이런 과제를 하니까 구조화해서 접근을 하니까 대상자가 성취감을 갖게 되더라. 스트레스 감소 대처. 동물과의 교감은 스트레스 감소와 대처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 심리적으로.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더라. 심리 정서적으로 비밀 보장에 대한 신뢰, 과제 수행을 위한 성취감, 스트레스 감소, 대처 기술, 그 다음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는데, 감정이 있는 동물을 보살피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도 올라가고, 부모로부터 학대받거나 친구들부터 따돌림 받는 어린이들에게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더라는 거야. 그리고 기분 개선과 흥미를 유발하고, 동물과의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표현을 하게 되고, 안정감을 제공한다. 동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대상자를 감격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 번째, 사회적 효과. 동물과 같이 하는 것은, 반려동물은 사회적 효과, 사회적 지지 제공. 동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해주니까 사회적 표현 방법을 습득을 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넓어진다. 그 순간의 감정대로 행동한 동물의 행동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원만한 대인관계. 그 다음 의사소통 기술과 사회기술이 향상되더라.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동물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 개방과 자기 수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동물은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을 연습하는 중요한 상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기술을 넓혀주고,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과 친화력. 동물들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과 친화력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 다음 공동체 의식 향상, 살아있는 동물을 관리하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게 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은 도움의 제공. 도우는 거는 동물 교감 치유 활동 동안 계속 일어나는 건데, 목욕이나 먹이 주기 이런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런 도움을 주는 행위로 본인이 기쁨을 느끼게 되고 또 움직이면서 건강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아이들에게 동물에게 존중감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이 존중감과 친절을 익히게 되고 타인에 대해서도 배려와 존중, 친절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지. 동물자원의 이론과 연구. 동물자원의 유익성에 대한 가설. 농장동물을 활용한 동물교감 중재의 효과라는 보고에 보면 동물들이 화가 나거나 흥분된 사람들의 상태를 경감시켜 주거나 신체적 안정 상태를 유도해 준다는 거지. 그래서 수터 앤 밀러 연구에서 보면 동물교감 치료가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고, 또 님머 론다라는 사람의 메타 분석 2007년도에 거 보면 동물교감 치료는 자폐증, 행동 문제, 감정적 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그 다음 둘째, 동물은 사람의 사회적 상호 반응의 중재자로서 적합하다. 그래서 동물은 사회적 지지를 대상자에게 주고, 그 사회적 지지는 대상자의 조직 안의 상호 의무와 의사소통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사회적 상호 반응. 그리고 첫 번째는 동물은 뭐 한다고? 신체적 안정, 우울감, 자폐증, 행동 문제, 감정적 문제 효과 있고, 두 번째 사회적 반응, 중재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적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게 한다. 세 번째는 뭐야?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더라. 자기 효능감은 대상자가 원하는 결과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제공하는 거잖아. 그래서 동물을 키워보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높아지는 거지. 동물 자원을 활용하는 이론 중에는 동물 교감 치유 효과에 대한 학술적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지 이론, 동물 교감 치유 효과에 대한 학술적 이론, 첫 번째 인지 이론. 산책하기나 이런 걸 하니까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더라. 간단한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더라. 인지 이론. 두 번째 애착 이론. 건전한 애착을 경험하게 해가지고 애정 분산 효과도 갖고 있고 발달된 사회적 유대로 확장을 시켜주더라. 세 번째 자연 친화설. 자연 친화설 동물 교감 치유로 사람은 원래 자연의 일부이고 동물 또한 자연의 일부라서 자연스럽게 친화 유대감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유대감은 심리적, 정신적 안정감을 주더라. 그 다음 네 번째 학습 이론. 대상자는 동물을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대처 능력이 향상되고 자존감이 향상되고 자기 효능감도 향상되고 자기 지지가 높아지더라. 그래서 동물 교감 치유를 하면서 인지 이론, 자기 효능감 높아지는 거, 애착 이론, 애착 경험에 의해 가지고 사회적 유대를 확장해주는 애정 분산. 세 번째 자연 친화설. 인간도 동물도 다 같은 자연으로서 심리적, 정신적 안정감이 높아진다. 그 다음 학습 이론. 돌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대처 능력이 향상되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기 효능감도 높아지더라. 라는 이론이 있다. 동물교감 치유 효과, 인지 이론, 성취감, 자기 효능감, 애착 이론, 사회적 유대, 애착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애정 분산, 사회적 유대 확장. 자연 친화설, 자연이 일부, 그래서
편하다. 심리적, 정신적 안정감. 학습 이론, 동물을 돌보는 활동을 하면서 대처 능력 향상, 자존감 향상, 자기 효능감 향상, 자기 지지가 높아진다. 곤충 자원의 치유적 효과. 곤충, 정서곤충을 이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다? 실제로 살아있는 곤충을 돌보는 양육 경험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소중함, 책임감,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더라. 곤충이 성장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호기심과 관찰력이 높아지고 어휘력이 높아지고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판단력도 높아지더라. 이러한 경험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주고 긴장을 완화해주고 부교감 신경계 반응을 활성화시켜서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게 하더라. 농촌환경문화자원 활동. 농촌환경문화자원 활동 소재. 농촌치유관광. 농촌치유관광은 일상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치유적 요소를 가진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의 일상회복, 건강정진 등을 추구하는 형태의 관광활동을 말한다. 농촌치유관광. 농촌치유관광하고 농촌체험관광의 차이는 뭐지? 농촌치유관광은 치유적 요소를 가진 관광, 그러면서 체험을 하는 거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심신의 일상회복, 건강정진을 기대하는 것이다. 농촌치유관광과 농촌체험관광의 차이. 농촌치유관광은 목적은 일상에서 벗어난 치유적 요소인 건강, 휴양, 보양을 가진 관광과 체험활동을 하는 건데 효과는 일상회복, 건강정진, 신체적, 정신적 휴식. 운영하는 내용은 농촌 경관 등 치유적 요소를 체험을 제공하고 건강정진 관점에서 바른 생활습관에 대한 개선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른 생활습관에 대한 개선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징은 치유 서비스 공급자와 참여자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명상, 산책, 휴식, 휴양, 보양 등 치유활동과 자가진단 체크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일반 체험은 자가진단 안 하잖아. 치유활동이 포함된다는 거지. 명상, 산책, 휴식, 휴양, 보양 이런 치유활동이 들어가고 자가진단이 들어가는 게 농촌치유관광의 차이다. 운영자는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 이해하고 의사소통 능력,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대상자가 심신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힐링 포인트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농촌 자원과 치유적 요소를 잘 연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 치유 관광의 배경.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 2050년에는 3분의 2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농촌 치유 관광은 심신의 일상 회복, 일상으로 돌아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 얻기, 예방 차원에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또 건강위험군, 생활습관 개선인과 필요한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 초기에는 치유관광은 농촌 치유관광은 스트레스 높은 사람, 건강 라이프 스타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했는데 자꾸만 영역이 늘어나면서 정신적 자살 고위험군, 신체적 대사증후군 질환자 이런 사람들도 치유관광을 하게
권하고 나중에는 농촌에서 머무는 생활형 치유 관광객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치유 관광의 지향점은 주민의 소득 정대는 물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속가능한 치유관광 사업 운영,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농촌 치유관광 자원으로 보면은 농촌다움이라는 게 나오는데, 농촌다움 자원의 가치는 농촌의 식량 생산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장소로 재인식되고 있다. 농촌다움 자원에는 자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이 있다. 자연자원에는 환경자원, 생태자원. 생태자원이라고 하면 뭐 수자원, 식생 뭐 이런 것들. 문화자원에는 역사자원, 경관자원이 있고, 사회자원에는 시설자원, 경제활동자원, 또 공동체활동자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농촌다움 자원을 토대로 치유환경으로 선정된 농촌 치유 자원의 8개 분야 29개 항목이 있는데, 그거는 항목이 뭐냐면 첫 번째 환경자원, 두 번째 생태자원, 세 번째 역사자원, 네 번째 경관자원, 다섯 번째 시설자원, 여섯 번째 경제활동자원, 공동체활동자원, 그 외에 기타 자원이 있다. 8개가 뭐라고? 자연환경에서 나오는 환경자원, 생태자원, 문화에서 나오는 역사자원, 경관자원, 그 다음 사회에서 나오는 시설자원, 경제활동자원, 공동체활동자원,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자원이 포함된다. 농촌다움에서 나온 자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 자연자원은 환경과 생태로 나누고, 문화는 역사와 경관으로, 사회는 시설과 경제활동자원과 공동체활동자원. 그 외에 기타 자원으로는 마을 주민의 인심이 푸근한 거, 주민 역량 뭐 등등, 살림길, 올레길, 둘레길 이런 것들, 치유길 이런 것들이 기타 자원에 들어간다. 농촌 치유 관광 운영 가이드. 첫 번째 교류 치유형, 교류 치유형, 두 번째 휴식 치유형, 세 번째 운동 치유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농촌 치유 관광에서는 세 가지 교류 치유, 휴식 치유, 운동 치유 이런 것들이 있다. 교류 치유 프로그램 예를 들면 핵심 활동은 농촌의 문화와 사람, 삶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활동, 효과 측정 척도로는 자아존중감, 무력감, 삶의 만족도. 휴식 치유형은 정신적 이완을 통해 가지고 일상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데, 핵심 활동으로는 정신적, 신체적 휴식과 여유로움을 느끼며 생각을 비우고 심신의 이완을 도모하는 활동, 효과 측정 척도로는 지각된 회복력, 주관적 행복감, 회복 경험 인식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운동 치유형은 신체의 활력을 촉진하는 것을 도모하는 건데, 핵심 활동으로는 야외 신체 활동을 통해 체력을 강화하고 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 효과 측정 항목으로는 회복 탄력성, 지각된 회복력, 주관적 활력도 이런 거를 측정한다. 그 다음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 이렇게 농촌 환경 문화 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활동을 할 때는 안전관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건강과 안전 정보를 공유한다.
특정 흥미거리의 규정을 알리고 예를 들면 옥수수밭 미로, 건초뜸이 타기 등 규정에 따라야 안전하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비상시라는 표지판을 게시하고 비상시 연락 전화번호, 농장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주고 화장실, 손 씻는 장소 분명하게 알려주고 어린이 중에 알러지 또는 장애가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가 물어보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저장고 및 기계 관리. 저장구역은 모두 잠겨 있어야 되고 의료용품이나 비료, 살충제 이런 것들은 자물쇠로 다 잠가놔야 되고 기계를 작동하는 경우에는 전문 인력을 두고 어린이 접근을 제한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화재 안전관리. 건물마다 가연성 있는 물질이 위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기 가까이 건물마다 출구 표시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출구는 탈출 시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없어야 되고 농장 전역에는 종합 ABC 등급의 최소 5 내지 10 비율 사이즈의 소화기가 도처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건물 주변에 덤불과 잡초를 제거하고 대상자가 있을 때는 덜판 태우기나 불넣기 작업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사고와 비상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화기와 구급약품 상자 여러 곳에 비치하고 비상대응 계획 서류로 있어야 되고 비상시에 휴대전화나 무전기를 소지해야 되고 종사자는 CPR과 응급처치 훈련 받은 사람이 상주해야 되고 특정 비상사태에 대해서 특수 차량을 준비를 하고 차량 운영권을 미리 정해둬야 한다. 농촌 치유 관광 효과와 활용. 이런 치유 효과를 하면, 치유 관광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관광을 하면 긍정적인 요인이 나중에 업무 부하로 사라지는데 처음에는 관광 전에는 행복한 결과를 기대하는데 관광이 끝나면 모두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농촌 치유 관광을 하면 교류치유형은 농촌의 문화와 삶에 대한 진정성 있는 경험, 지역자의 교감 및 유대감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 그 다음 휴식치유형은 농촌의 자연환경 속에서 정신적, 신체적 이완을 통해서 바쁘고 피곤한 일상에서 벗어나 심신의 재충전 및 일상을 회복하더라. 농촌 치유관광 운동치유형은 농촌의 자연과 야외 공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신체의 활력을 촉진하더라 라는 보고가 되었다 라는 겁니다.